이제 이번 파일에서는 온실 효과를 공부할 거예요. 온실 효과를 공부하는데 온실 효과 내용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내용도 많고요. 먼저 온실 효과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실험을 알아뒀으면 합니다. 138에서 139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등이 존재하고요. 전기 난로가 존재하고요. 특정한 곳에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준비하고 온도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동을 시작하면 이렇게 복사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바로 열로 전달이 되면 열이 이곳으로 들어가면 이곳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먼저. 그런데 계속 올라갈 것이냐, 중간에 어떤 변화가 생겨날 것이냐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컵 안에 온도는 처음에 낮은 온도였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존재할 것이고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일정해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야 여기에서 전기난로에서 컵으로 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인데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생각해보면 열은 계속 전달되는데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열이 들어오는 것만큼 얘도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받은 열과 내보내는 열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는 이것을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이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복사평형 전에 온도가 상승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138과 139페이지에 연결된 이런 실험 내용을 보면 복사평형, 복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가 같아서 복사평형,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139페이지부터 우리 지구에 이 실험을 적용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 적용을 하면 전기난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태양이 될 것이고 이 컵이 지구가 될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던 자전하지 않던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받고 있는데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받고 있는데 우리 전단원에서 배웠듯이 가시광선도 들어있고 적외선도 들어있고 자외선도 들어있고 엄청나게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구도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보낸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실험과 같이 온도가 올라간다면 초반과 같이 온도가 올라간다면 지구의 온도도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지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구가 나이가 약 45억 년이 됐는데 엄청나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즉 복사평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지 않고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전체, 지구 전체를 약 15도 전체라고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우리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약 15도 정도로 지구의 복사평형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을 복사평형을 수치적으로 쓰면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숫자가 같다는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에서 출발한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우주 밖으로 내보내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수치가 같다는 이 실험을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실제로 어떻게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림으로 표시된 것이 140페이지 아래쪽 그림입니다. 140페이지 아래쪽 그림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데 태양으로부터 받는 모든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거예요. 100이 들어오면 재밌게도 지구 대기권에서 혹은 지표면에서 바로 반사가 일어나는데 30이 반사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100이 출발해서 30이 반사된다는 소리는 지구로 들어오는 양은 70이라는 소리죠. 100%의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지구는 사실 70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30은 바로 반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받은 70을 적외선의 형태로 70을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태양은 지구한테 100을 주고 지구는 반사한 양과 지구가 보낸 70을 합쳐서 100을 내보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은 복사평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과학자들이 다른 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뭐냐? 이 대기권의 역할이에요. 이 대기권은 좀 더 메커니즘을 잘 살펴보면 141페이지 그림처럼 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141페이지는 이런 개념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100이 들어옵니다. 100이 들어오는데 바로 반사가 일어나죠. 100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30이 반사가 될 겁니다. 30이. 그러면 70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70이 들어온 것 중에서 이제 아까 70이 나갔죠. 나간 거를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70이 나갈 때 이렇게 흡수하는 지구가 이 대기권에서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이 흡수하는 것을 원인을 온실 기체 때문이라고 예측을 해요. 온실 기체 때문에 70에서 출발했는데 흡수를 해요. 흡수했다가 흡수된 걸 다시 내보낼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우리 이 양을 많지는 않아요. 이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두 개 합쳐서 70이 나가는 두 개 합쳐서. 그러면 요 현상, 대기권이 에너지를 한번 가지고 있었죠. 들어오고 나간 거는 똑같으니까 대기권의 온도도 똑같을 텐데 한번 에너지를 가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권은 온실 기체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니까 온도가 상승 효과가 생기고 평상시 복사평형되는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유지가 돼요. 교과서 141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기 중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고 하는데 온실 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있고요. 온실가스 양이 줄어들면 기온 상승이 약해져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낮아지고 온실가스 양이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강하게 일어나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대기가 없을 때 복사평형 온도는 영하 18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기가 있어서 15도, 약 33도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났죠. 영하 18도에서 15도니까 33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현재 우리 지구가 적당하게 생물들이 살아가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온실 효과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온실 효과는. 그러면 아까 전에 교과서 읽었던 데에서 보면 온실 기체가 뭐가 있었냐? 바로 순서대로 보시면 수증기 H2O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죠. 메테인 CH3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2단원에서 이거 배웠죠. 1단원인가 2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물, 수증기
그러니까 물은 액체니까 물의 기체 상태인 기체니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온실 기체고 얘네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지구의 대기권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 지구가 15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많아지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질 테니까 평형되는 온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 기체가 적어지면 가지는 열을 적게 가질 테니까 온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38부터 141페이지까지 읽어가면서 복사 평형, 그 다음에 온실 효과, 온실 기체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메테인에 대한 설명이 141페이지에 추가로 나와 있어요. 유기물이 물속에서 부패에 발효될 때 나타나고요. 천연가스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0배예요. 그런데 주로 온실 기체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산화탄소죠. 이유는 메테인이 막 나오지 않고 메테인은 보통 타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내보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는 이제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